이끝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임근태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가맹점과 대리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가맹점과 대리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미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과 대리점을 담당하는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통대리점 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태 서위원입니다. 저는 대리점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 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현욱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보공개서와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가맹점과 대리점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점과 가맹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사법상 가맹거래, 대리점법상 대리점 거래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대리점 본사, 즉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를 위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은 대리점 본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서 그걸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 받아와서 마진 남겨서 파는 사업자 또는 팔아주고 판매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받아와서 마진 남기는 게 재판매. 네. 그리고 그냥 단지 받아와서 대신 팔아주는 게 위탁 판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맹을 흔히들 알고 계시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2조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2조에 따르면 첫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영업표지. 네, 둘째로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용역 및 상품을 공급하며 셋째, 가맹본부는 이에 따른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통제를 하고 넷째, 가맹점 사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며 다섯째로 이후 관계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여야 됩니다. 네, 이 5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면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네, 문제는 일부 대리점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판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께서 그러면 대리점과 가맹의 차이가 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는 영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통제가 가능한지입니다. 가맹사업은 통일적인 영업 방식이 요구되다 보니까 사업의 특성상 판매 방식, 그리고 판매 상품, 영업 시간 등과 같은 영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리점 거래의 경우에는 대리점주의 자율적 영업을 전제로 공급업자가 이를 통제할 경우 오히려 경영 간섭으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맹 거래와 대리점 거래는 대부분 경우에는 구분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편의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 거래는 물건을 받아와서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거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럼 대리점이냐?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편의점이 유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가맹사법상 가맹거래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면 그건 가맹점에도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